나흘 만에 다시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 의원 80% 이상이 찬성한 사전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동참해 공동 발의자는 176명으로 늘었습니다. 야3당은 이 장관이 참사 전 예방 조치는 물론 참사 후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소추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재난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이 장관이 2차 가해성 발언을 일삼고 국정조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참사 발생 102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무기명 표결에서 전체 293명 가운데 과반인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제안 설명에서 재난안전주무로서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참사 희생자 중 100여 명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해달라고 하십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이었습니다. 구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다수 의견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 헌법이나 관련 법을 위반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장관 임명 전 작성된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다중 밀집 사고를 반영해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용산구청 등이 참사 전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관에게 사고 예방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를 인지한 뒤에는 모두 35건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 재난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참사 대응 등과 관련한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왜곡할 의도는 없었고 바로 사과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검사 안동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대상은 안동환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유는 공소권 남용입니다. 안 검사는 검찰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유우성 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유 씨를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수사해 이듬해 추가 기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4년 전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터라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은 2021년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등 106명은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안 검사가 검찰 조직 차원의 복수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제대로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왔던 그런 잘못들이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검찰이 탄생했고 하지만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의견은 재판관 5대4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가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게 안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검사의 기소가 위법하다고는 봤지만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라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안 검사를 파면에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여부는 결론 내지 못했던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을 감안해 정치적 역풍을 우려했던 건데 그럼에도 탄핵 카드를 꺼냈습니다.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탄핵 대상으로 꼽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 무단 열람과 자녀 위장 전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조직의 수장은 이례적으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 수사 때문에 검사를 표적 삼았던 겁니다.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와 위장 전입 등 의혹의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가 최근까지 속했던 수원지검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섭 검사, 천안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범죄 경력 무단 조회 의혹 등이 제기돼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을 조회를 해줍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이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의혹 대부분이 구체적 행위나 직무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소추 사유 자체가 부적법하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나 딸의 위장 전입 의혹 역시 직무와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 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5가지입니다. 방통위에 위법한 이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심위 관리 소홀의 직무유기, 국회 출석과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입니다. 현재의 그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 의결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직권 남용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에 대해선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권의 경종을 울리고 총선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서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시도한 건 지난해 12월.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표결이 무산되자 당시 민주당은 격앙했습니다. 2인 독임제 형태의 결정은 다 위법한 형태이고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 지명위원 2명만 채워진 상황이 이어지는 중에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그동안 야당은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후에서 민주당이 2인의 출석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걸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민주당이 자인한 것으로 결국 2인 체제 운운은 구실일 뿐 공영방송 장악이 이번에도 탄핵의 진짜 목적이라고 국민의힘은 보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주도한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소추가 지난달 헌재에서 기각된 가운데 또다시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 탄핵 발의를 준비하는 등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당론 채택과 발의, 그리고 본회의 보고에 이은 법사위 회부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시간 남짓.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모두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검사 4명 중 3명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고 강백신 검사와 어미중 검사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부패검사, 정치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법사위원장님 주도하에 이걸 또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는 법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야당 대표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대북 송금 수사를 위법하게 했다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입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이 주장한 이른바 검찰청산의 술파티 회유 의혹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직전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을 기습 발의했습니다.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한 지 20여일 만입니다. 탄핵 사유는 5인 합의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했다. 위원장 사퇴 후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단독으로 집행했다는 점 등입니다.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국민 의견 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기능을 중단시켜 다음 달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박문진 이사진 교체부터 막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의결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진숙 이제 후보자 꼬리표 떼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 바로? 네. 국민의힘은 부위원장은 법상 탄핵 대상이 아닌데도 민주당이 법치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방송을 민주당의 유튜브처럼 운영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탄핵 희생양이 얼마나 나와야 멈출 것입니까? 방통위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음을 자백하는 것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들의 잔혹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김홍일 위원장은 186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퇴장 속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임 이틀 만입니다.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가히 탄핵 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최 원장의 발언이 직무상 독립지위를 부정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전 정부를 표적감사했다고 꼽았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등 공정성 훼손과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도 들었습니다. 기소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위법사항이 많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수추안도 보고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와 불기소 처분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누굴 위한 탄핵인가? 보복 탄핵 중단해라. 국민의힘은 더불어 방탄당의 보복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보복 정치가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끝없이 펼쳐진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직무상 독립지위를 부정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수추안도 의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와 불기소 처분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국회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탄핵 당사자들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 방탄당의 정치폭력이자 보복 탄핵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이들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지 11일 만이자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번엔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권 의원이 192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기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19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151석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찬성 200표 이상을 가결 기준으로 주장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특검법 제2요구 행사 방치, 계엄 사태 공모, 묵인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